안녕하십니까, 다이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아이언맨을 한번 가공해 보겠습니다. 자, 여건상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스터캠의 모의 가공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공 경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죠. 네, 일단 이거는 모델링 파일을 먼저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출처는 제가 어디서 받은지 몰라서 밝히지를 못하겠는데요. 어, 인터넷의 카페에서 받은 것 같아요. 네이버의 마켓 뽀기란 카페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가공하기에는 약간 적합하지 않은 부위가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일단 가공하시기 전에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양쪽으로 보시면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이거를 막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와이어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커브를 누르시고 한쪽 끝단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선택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누르시고 이쪽 밑에 부분 누르시고 이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누르고 이쪽 마찬가지로 아래쪽 누르고 이쪽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생성을 되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이용해서 곡면으로 막을게요. 그리기 곡면에서 로프트로 할까요? 롤드로 할게요. 체인, 부분 체인. 자, 보시면 요 방향 있죠? 방향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밑에 체인이랑 체인 종료, 또 부분 체인, 네, 하고 체인 종료 완료 누르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막히게 되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막았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가공을 시작하기 전에 재료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료 설정. 재료 설정은 가공 경로에 재료 설정 여기 있죠? 재료 설정에 보시면 이게 크기가 100에 100 정도 나오고요. 두께는 50 정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Z가 원점을 1mm 내려서 잡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8000 하고요. 자, 보시면 이제 재료를 한번 화면에 띄워 볼게요. 보시면 여기 원점에서 여기 1mm 정도 여유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파이로 황삭을 할 겁니다. 황삭을 큰 파이로 돌면은 금방 끝나니까요. 가공 경로에 곡면 황삭에서 등고선 가공을 황삭 경로로 지정하겠습니다. 모든 요소 곡면으로 선택하시고요.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공구는 60, 뭐 1번으로 하죠. 그냥 63파이 커터고요. 0.4 정도 줄까요, 여유를. 그 다음에 체크 곡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는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선택,
오, 컴퓨터 멈출 뻔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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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완료를 누르시고요.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체크 국면이 이렇게 선택을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황삭 등고선 가공 조건 설정에서 가공 공차는 이제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차를 너무 작게 뭐 1000분의 5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삭하는 거기 때문에 0.2 정도로 하겠습니다. Z 절삭 간격은 1mm 정도씩 하고요. 최적화는 누르시는 게 좋고요. 깊이 제한은 제가 선택을 할게요. 깊이 선택으로 리셋을 하고요. 일단은 여기 원점을 한번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단을 선택하겠습니다. 아까 와이어프레임 생성해 놓은 데 있죠? 요 밑에 얼굴의 끝부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근데 저희가 재료를 1mm 남겨 놓았기 때문에 1mm로 하겠습니다. 램프 40 정도로 놓고요.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죠. 자, 이거를 일단은 NC 파일을 뽑아 볼게요. Z축이 몇 mm까지 내려가나 궁금하니까요. 저희가 28.809까지 설정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몇 mm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유를 0.4를 줘서 딱 0.4까지만 내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0888이니까 809죠. 네, NC 작업 28.809까지 거의 내려가네요. 내려갔는데 경로가 아마 마지막 경로는 이 테두리를 그냥 한번 훑어주는 그런 형태로만 생성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공면에 여유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마지막에 경로 하나가 이 사각형을 중심으로 도는 거, 이 면이 가공은 안 될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거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열쇠고리나 그냥 뭐 모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처음에 황삭하실 때 이 밑쪽 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하나 더 생성을 할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이번엔 제로로 하고 깊이 제한 C27부터 할까요? 끝단 이송은 끝단 넘어 절삭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경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7mm에서 한번 돌고요. 보이시죠? 27mm 28.809로 이 테두리를 얼굴을 중심으로 완전히 다 정삭을 끝내는 경로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지금 마지막에 이제 끝단 넘어 절삭을 했잖아요. 이거를 한번 차이점을 볼게요. 끝단까지 절삭하면 자동도 그렇게 끝단 넘어 절삭으로 될 때가 있는데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단까지 절삭을 체크해 볼게요. 네, 그러면은 자 보이시죠?
Z축이 엄청나게 떠요. 왜냐하면 체크 공면을 피해서 막 경로를 생성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죠? 자동으로 해도 여기 경로가 많이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끝단 넘어 절삭으로 체크해 주시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로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됐고요. 자, 여기까지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밑에 부분은 이제 다 끝났다고 아까 설명드렸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지금 작은 공구로 이제 정삭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살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한 번 더 중삭 개념으로 황삭을 한 번 더 해줄 겁니다. 약간 작은 파이로요. 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라핑 12파이가 기본 공구기 때문에 라핑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곡면 정삭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등고상 가공으로 하고요. 모든 요소 곡면 완료를 누르시고요. 2번으로 하겠습니다. 30mm까지는 해야지. .3 정도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체크 곡면을 따로 설정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8점 아까 몇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28.809라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삭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 얼굴만 이제 가공 경로가 생성되게끔 경로를 생성할 겁니다. 이제 라핑 12파일 같은 경우에 제가 조건을 설정 안 했구나. 뭐 스핀들을 조금 빨리 하고 피드도 빨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모의 가공을 한번 볼게요. 뭐죠?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이쪽 부분이 지금 보면은 커터 경로, 마지막 정삭한 경로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 두 번째 이 경로죠. 이게 지금 0.1로 되어 있잖아요. 뭐 100분의 1로 바꿔볼까요? 어차피 27mm에서 28mm까지니까 자, 보이시죠? 확연하게 이렇게 속도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컴퓨터 사용이 좋지 않으면은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차 입력하실 때 뭐 경로를 재생성하시거나 하실 때 항상 저장을 먼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요것만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모서리에 그 경로가 이상하게 생성된 부분이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랍핑까지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쪽 맞박이라 그래야 되나? 이마 쪽 부분에 이렇게 꼬다리가 생기잖아요. 뭐라 그래? 꼬다리 맞아요? 좀 저렴하는 것 같은데 꼬다리 맞나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도 정삭 공구가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좀 양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랍핑 12파이로 경로를 하나 더 생성해 보겠습니다. 곡면 정삭에서 등고선 잔삭 가공 누르시고요. 똑같이 곡면 완료를 누릅니다. 네, 그대로 하고요. 안전 높이 뭐 30, 0.3 정도 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깊이 제한으로 할 거기 때문에 체크 곡면을 따로 설정을 안 하겠습니다. B는 뭐 5mm씩 해도 되겠죠? 깊이 제한 1mm에서 마이너스 28.7 0.1 더 여해 줄게요. 제가 착각했네요. 이게 아니네. 자, 보시면은 여기 맞박에 있는 것만 제거를 할 건데 제가 왜 높이를 그렇게 했죠? 보시면 깊이 제한에 얘를 설정 안 했네요. 마이너스 1mm에서 마이너스 28.7이고요. 이건 이렇게 설정하고요. 두 번째 거는 1mm에서 한 마이너스 3mm까지만 내려가면 저 이마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됐죠. 그런데 몇 번 안 뜨니까 상관없는데 이제 경로가 나중에 정삭 경로 생성하실 때 Z축으로 급속 이송이 많이 되죠. 그걸 좀 방지하시려면 틈새 이송해서 요 절삭 순서 최적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시 재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덜 뜨죠. 눌러주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모의 가공을 2018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의 가공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마 이쪽 부분이 약간 가공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작은 파이로 정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삭 경로 한번 생성해 볼게요. 볼 앤드밀로 해볼까요? 볼 앤드밀 4파이. 이거 형상 같은 경우에는 황삭 할 때랑 마찬가지로 등고선 가공, 등고선 잔삭 가공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경로가 여기서부터 생성됐는데
또 이제 잔사 가공할 때 어떻게 보면 이쪽을 또 들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표면이 약간 매끄럽지가 못하다고 해야 되나요? 공구가 두 번씩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곡면 정삭에서 스캘럽 가공 이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요소 곡면 완료 누르시고요. 볼 앤드밀 4파이 뭐 조건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공해 보시면서 이제 조정은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번은 제로죠. 제로고요. 체크 곡면도 마찬가지로 깊이로 줄 거기 때문에 잡지 않겠습니다. 100분의 1로 할까요? 가공 간격 0.15? 0.2 정도? 깊이 제한 0.3에서 마이너스 28.7 최적화 눌러져 있고요. 이번에는 여기 들어가서 이제 거르기를 할게요. 거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로가 생성될 때 체크를 안 해 놓으시면 점 데이터라 그러죠. 점 데이터로 생성이 돼서 NC 파일이 엄청나게 커져 버려요. 그리고 기계 제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르기는 항상 켜놓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차랑 이런 걸 입력하셔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자, 경로가 생성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모의 가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모의 가공.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공구가 4파이다 보니까 이런 미세한 부분이 가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작은 파이로 또 똑같이 경로를 생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스터캠에서는 펜슬 가공이란 기능이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미세하게 가공이 안 된 부위만 한 번 더 지나가는 경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2파일로 한번 해볼까요? 새 그룹 생성 볼앤드밀 2파일을 해볼까요? 가공 경로 곡면 정삭에서 펜슬 가공 있죠? 모든 요소 곡면 완료를 누르겠습니다. 새 공구 생성하시고요. 이 파일
자, 그럼 펜슬 가공까지 경로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2018로 모의 가공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 뭐야? Nope. 제가 전체 선택을 안 했나봐요. 이제 펜슬 가공이 들어갑니다. 2파이 엔드밀로 펜슬 가공이 들어가죠. 네, 펜슬 가공 경로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미세하게 가공 안 된 부위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됩니다. 되게 재밌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 아이언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공 경로 생성하는 법과 또 모의 가공을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